조금씩 좀 왔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봐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바로 보세요. 자, 2번 의의는 볼 필요 없고 인장 등록 시기 나와 있습니까? 자, 이 동그라미 1번 개공 소공은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라세요?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주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2번에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미치고서 첫째 두 번째 점 다 아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인장을 등록했다가 변경할 수 있겠죠? 예, 변경은 며칠 이내 등록? 7일 이내 등록 동그라미. 며칠 이내 등록? 7일 이내. 대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 인장은 이제 법인 개공이 있습니까요? 법인 개공은, 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거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르신 건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후단,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이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한다는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주로 이제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요. 대표자가. 그러면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에다 합니다.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을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에다 하게 돼 있어요. 법인은 주사무소가 등록 관청이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 하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또 누구요? 소속 공인 중개사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어야 되겠네.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인, 소공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부 밑줄 주민등록 기재되어 있는 뭐가 나타나 인장? 성명 동그라미. 자, 성명이 나타난 인장인데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가로 세로 각각 7mm에서 30mm 이내의 인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들은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4번으로 내려갈게요. 인장 등록 방법은 법인 개공은 첫째 줄로당 뭘 제출하면 돼요? 인감 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그러면 인감 증명서 띄어다가 제출해주면 그 인감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법인은 인감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이제 개인들은 양가로 2번 첫째 줄 적으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란 서식이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서식에 그 날인란이 있어요. 이 규격에 맞는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그 제출된 인장이 날인한 인장이 등록이 된 거죠. 그걸 쓰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변경도 뭐 같은 원리요. 변경 신고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세요. 인장 등록 장소는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 그리고 법인은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재.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하고 3번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인장 등록 위반하면 무슨 정지? 소공 위반하면? 개공 위반하면? 소공 위반하면? 자격증. 개공 위반하면? 소공 위반하면? 그렇지. 되게 쉽죠? 끝났어요. 인장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0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휴업하고 폐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용 많지 않아요.
내용은 많지 않은데 시험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자, 이제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몇 월 초가 휴업하면 신고를 하라 그랬습니까? 3월 이상이에요, 초가요? 초가입니다. 초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상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돼요. 3개월 휴업하면 신고 않고 3월 넘어섰을 때. 자, 그러면 폐업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언제까지? 미리. 휴업할 때도 폐업할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본 반납해요. 4번. 원본입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는 10일 이내 사후 신고였죠? 이건 미리 신고. 그러면 방문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전자문서 되겠어요? 왜? 아, 등록증 반납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요? X란 말을 써요. 좋아. 이제 호흡 잘 맞는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휴폐업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휴폐업 신고한 개공들이 많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오늘 통보사항 많이 나오죠?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등록증 교부사항 통보사항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가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폐업 변경 재개신고? 들어가죠.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6가지 중에서 5가지 지금 나왔잖아요. 행정처분 하나 남았는데 이게 다 통보사항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이렇게 모아서 반복해 주니까 여러분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있으면 나중에 다 암기돼요. 진짜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헷갈리기 쉽죠? 3월 초과할 때 신고를 하는 거고, 기간은 최대가 몇 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A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입영, 치약. 자, 이에 준하는 사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준하는 비슷한 사유. 이런 것은 7개월, 8개월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 말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또 3개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6개월 휴업 신고를 했다가, 이건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휴업을 했다가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미리.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사전 신고.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네? 왜? 그렇죠. 등록증은 다 반납했으니까. 그래서 전자문서 된 거예요. 그러면 전자문서 된다는 걸 줄여서 전자문서 5, X니까 5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변경도 주의할 것이 이런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만 변경.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개. 다시 재개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휴폐업도 언제? 미리. 변경도 언제? 미리. 재개도 언제? 미리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3미리. 미리가 3개란 뜻이어서 3미리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미리가 3개. 우리 과목에서는 사전 신고가 여기밖에 없어요. 3개. 나머지는 사전 신고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자, 그러면 왜 재개 신고합니까?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반환해줘요. 언제까지? 즉시. 여기는 즉시란 말을 써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돼? 가져와야 되는 게 안 된 거 아니야? 네, 됩니다.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그럼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우편으로든. 전자문서 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만? 휴표. 자, 아주 쉬운 건 내가 질문 들어갈게요. 이건 쉬운 겁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기간? 휴업기간 봐 쉽잖아요. 자, 6개월 휴업 신고를 해놨거든요. 근데 딱 3개월 만에 재개하고 싶다. 그러면 재개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등록증 돌려줘. 그럼 딱 6개월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개하면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된 거 아니야? 네,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를 해야 돌려준다는 거? 자,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럼 사무소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없애버려도 돼요? 간판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합니다. 그럼 휴업기간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기간? 휴업기간이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맞춰봐요. 이게 뭐예요? 예, 보증 설정 기간. 보험 보통 1년 단위로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료가 돼버려, 보험이. 그럼 여기 보험 들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게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개하기 전까지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끝났어요. 하나만 주의할 거. 자, 개공이 사망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폐업 신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개공이 사망을 했어.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사유 들어가고 100만 원이 과태료요. 그리고 또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 초과해버렸어요. 원래 최대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있으면 7개월 가능한데 이게 없는데도 6개월 초과 휴업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원래는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건 임의적 등록이죠. 그러면 이제 휴폐업은 다 끝난 거예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40페이지 휴업신고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후단 다만 거기서부터 적으세요. 3월 초가 동그라미. 3월 초가 휴업신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한다. 이하는 휴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초과입니다. 초과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이거 기억난가 모르겠네.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업에 포함되다. 따라서 등록 후 3월 초과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 신고를 하라.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등록 절차할 때. 기억나? 등록 절차할 때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하라 그랬죠. 못하게 되면 휴업 신고 하라 그랬죠.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등록 절차할 때 배웠잖아요. 그 지문이에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원래 휴업은 개공이 하는데 법인은 사무소별로 휴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분사무소만 휴업 신고할 수 있고 주사무소는 일하고 분사무소는 휴업 신고할 수도 있고 폐업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 자, 주된 사무소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오늘 분사무소 많이 공부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간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분사무소 인장도? 휴폐업도? 그렇지. 분사무소는 대부분 주된 사무소로 가게 있어요. 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다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이거 뭐요? 설치, 분사무소, 이전, 이건 인장, 휴폐업. 봐. 내공이 써있으면 저래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가 다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밑줄 볼게요.
자, 첫째 줄 보면 중개업을 휴업완교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휴업 기간 중이라도 뭐 해야 된다? 재개. 그리고 3번 앞쪽에 휴업 기간이 만료돼도 무슨 신고? 재개 신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 하라고 했죠? 그 말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변경하고자 하는 때 이렇게 질문 들어갔잖아요. 그럼 변경도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하고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폐업도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도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4번 첫째 줄 폐업하고자 할 때 이렇게 들어갔죠? 이것도 언제까지? 미리란 뜻이에요.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는 자, 법인 개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폐업. 그리고 두 번째 줄 주된 사무소에 있다 한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휴업도 주된 사무소, 폐업도 주된 사무소.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큰 2번 신고 절차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즉 모두 무슨 신고다? 사전. 셋 다 미리. 그래서 사전 신고다 이 말이고.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중간. 자,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해서 하세요? 등록증. 원본이라고 적으세요. 원본 거기 있네. 원본 첨부합니다. 원본. 4번 아니에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신고 시에는 등록증 원본 첨부함으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방문신고만 가능해요. 근데 2번 재개신고,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재개신고하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해. 그러면 휴폐업만 안 된다는 거.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첫째 줄. 자,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환해 준다? 즉시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4번 사망하고 해산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때 후단에 보면 폐업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폐업 신고 안 한다 그랬어요. 사망 시는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했죠?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휴폐업뿐만 아니라 변경, 재개 다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큰 3번 휴업기간 6월 동그라미.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그러면 첫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양가로 2번. 요양, 입영, 치약. 나와 있죠? 준하는 사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에 휴폐업 효과가 나오는데 양가로 2번 사무소 휴업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뭐다? 그리고 양가로 2번 3번 사무소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몇 쪽 것이고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 후단 휴업 기간 중에 보증이 만료되면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하면 뭐다? 족하다. 이 말은 아까 이 기간 동안에 보험 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TP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가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 첫째 줄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몇만 원? 100만 원. 그렇죠? 양가로 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자료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자, 1페이지부터 보세요. 아까 했던 거. 1페이지. 행정처분사유에서 1페이지. 행정처분사유에서 1페이지 자격정지 사유 보세요. 자격정지 2번.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부과되느랬어요? 서공. 2번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아까 자격정지라고 했죠?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 업무정지에서 2번 개공이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업무정지라고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인장 등록할 때 제재 오늘 배웠으니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과태료 보세요. 과태료에서 지금 배웠던 것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몇만 원 이하? 5번하고 6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이고 5번, 6번은 휴표 변경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뭐다? 100만 원. 됐죠? 그리고 또 방금 임의적 취소 하나 배웠죠? 자, 임의적 보세요. 2페이지 5번이네요. 5번. 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초과 휴업. 그러면 필요적이라 그랬어요? 임의적. 거기에 밑줄 그어놓고 이제 오늘 배운 거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보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봐. 이건 짜투리 시간 활용한 게 나아요. 이 제재 같은 거 외운 것은 짜투리 시간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외운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는 그냥 책 공부하고 이거 외울 때는 짜투리 시간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는 적고 이제 물론 중개계약 파트 넘어갑니다. 자, 무슨 계약 넘어가야 돼요? 중개계약. 이제 중개계약이 나와 있는데 중개계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보고 넘어갈게요.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제 개념 끝났죠? 수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의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의의 양가로 1번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151회 양가로 1번 세 줄 밑줄 그어보세요. 의뢰인과 개공과 체결된 계약이다. 나와 있어요? 예, 뭐 다 아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 성격이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중개계약은 법적 성격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조금 배웠으니까 이걸 설명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1, 2월달에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민법 좀 하면 편하잖아요. 그럼 이 중개계약은 요물계약으로 봐야 돼요? 낙성계약으로 봐야 돼요?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계약 성립. 됐어요? 예, 낙성입니다. 낙성이란 말은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그러니까 중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계약 성립. 그러면 요식 계약으로 봐야 될까요? 불요식 계약으로 볼까요? 불요식입니다.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주의할 거 딱 하나 있거든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요식 계약으로 볼까? 불요식 계약으로 볼까? 예? 요식, 불요식. 불요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하라 그랬죠. 전속 포함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포함이요. 왜 그러냐면 계약서 안 쓰면 제재만 받아. 제재. 업무정지 제재만 받고 계약 효력은 발생을 해요. 구두로 해도. 그래서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무조건 뭐다? 불요식.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낙성계약 첫째 줄 밑줄 그으시고 제목하고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의사표시 합치 이 개념이고 낙성계약. 그럼 2번 무슨 계약이다? 이 말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관계없단 소리예요. 근데 주의할 것이 전속 세 번째 줄 후단 밑줄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그렇다고 요식계약은 그럼 뭐다요? 불요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주의. 왜냐하면 제재를 받을지언정 효력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래요. 자, 뒷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봐야 돼요? 무상계약으로 봐야 돼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란 말은 서로 대가적인 출연 관계가 있다. 개공 2란가하고 보수 지급이 서로 대가성이 있다. 이 말이고. 자, 편무계약으로 봐야 돼요? 쌍무계약으로 봐야 돼요? 이건 서로 대가적인 채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서로가 의무를 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순수한 쌍무가 아니고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이걸 조건부 쌍무란 말을 써요. 이런 것이 법적 성질입니다. 자, 밑줄 볼게요. 자, 양가로 3번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 그래서 개념은 첫째 줄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 출연동으로 출연하는 계약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양가로 4번. 제목만 밑줄 보세요. 쌍무계약인데 무엇에 가까운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쌍무라고는 서로 대가적인 채무 또는 의무가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서 강제적 계약이라 그랬어요? 임의적 계약을 했어요? 임의적 계약입니다. 임의적 계약. 자, 강제 계약은 아니고 또 혼합 계약이라고 적었어요. 계속적 계약이라고 적습니다. 자, 혼합계약, 계속적 계약. 혼합계약이란 건 다른 계약 성질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고, 계속계약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개계약. 거래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중개계약 효력은 지속이 돼요. 이해되세요? 예, 계속. 그리고 하나만 더 적으세요. 위임유사의 무슨 유사?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다 이렇게요. 무명계약이다. 이걸 비전형계약이라고도 해요. 비전형계약. 자, 위임유사의 무명. 자, 개념 들어갈게요. 위임은 전형계약입니다. 이걸 유명계약이라고도 해요. 그 무명이란 말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민법 계약 종류가 민법 전에 15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없다 그래서 무명. 거기에 없다 그래서 비전형. 거기 있는 거 전형계약이라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임유사 무명계약, 비전형계약이란 말 써요. 개념 잡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잡았죠?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법적 성질 끝났어요. 끝. 그 책이 안 나온 것은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놨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중개계약 유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전속, 독점, 공동, 순가. 개념 다 알아요? 몰라요? 자, 이 개념 다 알아요? 여기는 독점 알고, 순가 알고, 여기는 어렵죠. 여기는 몰라. 다 안다는데 왜 거기만 몰라? 정확하게 몰라. 자, 이 중개계약 종류 이제 오늘 설명할게요. 네, 이것이 뭐냐면 일반, 전속, 독점 이게 나와 있는데, 중개계약 종류가 거기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아니에요? 5가지죠. 이건 이제 개념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일반하고 전속 2가지만 있는데, 5가지. 여기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독점. 또 뭐가 있어요? 전속. 또 뭐가 있어요? 공동. 자, 여기는 순가입니다. 자, 이거 이제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은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전속하고는. 뭐 공부할 거 없는데, 그래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A 계공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B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C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 그럼 셋 중에서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B.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럼 A하고 C는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일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요? 적게 이용해요?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불특정 다수 개공에 경쟁적으로 의뢰하는 계약 형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후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다. 그 지문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일반 중개 계약이다. 일반 중개는 뭐 또 내용이 또 나오니까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가장 문제가 독점하고 뭐가요? 전속. 이 두 가지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건 개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독점은 공부 안 해도 몇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 전속은 둘 다 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건 독점이고, 이건 전속이에요. 이 개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법에서 우리가 또 1, 2월 달에 다 공부했어요. 근데 독점은 처음인데, 자 보세요. 이 독점을 한 사람이 맡겨놓으면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왜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이야기했지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죠? 그럼 B가 이때도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B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계약 체결 했으니까.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갑이. 그러면 이 보수, 말이 보수지 위약금이죠?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러면 전속 들어갈게요. 전속은 이제 복습이죠, 우리가. 1, 2월 달에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B에게 의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의뢰를 했는데 B가 거래를 성사시켜버려요.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A가. 자,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했죠? 얼마를? 보수 전액을.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전속하고 일반, 아니 독점하고 전속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잖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이 사람하고 A하고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는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해서 계약을 해본 거예요. 그럼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이 A 개공이 독점 개공 A가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독점은 거래만 성사되면 다른 개공이 거래를 했건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했건 보수가 확보된다 안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해요? A 개공에게. 이 독점이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속은 우리가 이거 배웠죠? 자,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근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복습 1, 2월 달에 배우시면 없죠?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번다고 기억나요 이거? 그럼 뭘 받는다? 비용, 실비. 이걸 실비라는데 이걸 얼마?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같아요, 달라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끝.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전속은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념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놔놓고 동그라미 3번만 밑줄 그실래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럼 뭐만 받는다? 비용. 그 중개보수 X, 비용 O. 비용이 50% 범위 내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오세요. 독점 중개계약 개념입니다. 의뢰인이 특정 계공에게만 의뢰를 한다.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이 지문 보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독점은 거래만 끝나면 무조건 보수가 인정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계속 밑줄 그으세요. 따라서 계공에게 가장 유리하고 얘도 밑줄 그으세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하였더라도 보수를 지불한다. 이 지문 있어요? 그거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독점은 거래만 끝나면 다른 계공이 거래를 끝내줬건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끝내줬건 중개보수가 확보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제 독점하고 전속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것만 주의. 자, 공동은 물건 하나를 2인 이상 계공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의의만 밑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공동중개계약은 원래 계공단체 2인 이상 계공들이 공동활동에 의해 중개 업무가 이루어진 중개계약 형태다.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공동중개는 물건 하나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순가가 뭐라 그랬어요? 자, 순가중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순가중개계약이란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라고 가정해 볼까? 자, 주택이 현재 이 주택 가격이 2억이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A 계공에게 의뢰를 맡깁니다. 순가중개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2억이니까 나는 2억만 받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더 받은 돈 알파는 전부 다 중개보수로 가져가라. 이게 순가예요. 이게 무슨 중개계약? 순가. 그럼 알파가 5천이면 보수 얼마 떨어져? 5천. 와, 돈 벌기 쉽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정 보수 계산하면 요율이 0.4라고 가정하면 8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많이 초과됐어요? 적게 초과됐어요? 이렇게 초과되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아요. 우리 법에서 초과보수 받지 못하게 돼 있죠? 초과보수로 처벌받습니다.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70만 원 받고 2억 70만 원 받고 팔아줬어요. 그러면 보수 얼마 떨어져? 70만 원. 그럼 법정 보수 80만 원 초과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 계공은 처벌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거예요. 처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가중개약도 인정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는 확실히 인정되는 거고 이것은 보수가 뭐가 됐을 때만 초과됐을 때만 처벌받고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양가로 5번 첫째 줄 두 번째 개념 밑줄 보세요. 의뢰인이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공에게 보수로 취득하는 중개계약이다. 그 지문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법은 순가중개계약을 뭐하지 않느냐? 금지하고 있지 않나? 인정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법정 보수를 뭐하면? 초과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없다? 그런 질문이 있죠?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정리됐어요?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종류가 5가지 있다는 거 개념 정리했죠? 예,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2절에 보면 일반하고 뭐가 있어요? 전속. 오늘 일반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일반 중개는 방금 우리가 개념 잡았죠?
이제 우리 법에서는 아까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뭐가 있어요? 전속. 독점하고 이런 것은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법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에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를 공부하는 건데 일반 중개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 사람이 A 계공에게 의뢰를 하고 B 계공에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 누가 보수를 받는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럼 B가 성사시켰다면 B는 중개 보수 받아요? 못 받아요?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야 안 돼?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돼요? 뭐라래? 그렇지. A씨 한다. 좋아. 자, 그래서 이게 일반입니다. 일반.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구두로 해요? 계약서 써요? 구두로 하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 안 쓰잖아. 매매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럼 분쟁이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뭐냐면 의뢰인은 계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야. 자, 일반 중개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요청이 있으면 계공은 의무적으로 써줘야 돼. 협력.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안 써줘도 돼요. 나는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그래도 돼요. 그럼 다른 데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협력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써봤어요? 예, 좋았어요. 써봤네. 좋았어요. 아주 착실하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에서 법에 정한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서식. 법에가 이 서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법에 정한 서식이 있는데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법정 서식이 있어. 그러면 쓰기로 했을 때 반드시 법정 서식이 써야 안 써도 돼요. 노트에다 써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을.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노트에다 써도 돼요. 쓰기로 했더라도. 그러면 이건 몇 부 작성? 세 부란 말이 지금 나옵니까? 왜 2부가 돼요? 둘 간의 계약이니까. 둘 간의 계약이니까. 의뢰인하고 계공 둘 간의 계약이니까. 하나씩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의뢰인 일방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 한 분은 보통 계공들이 보관하죠? 몇 년? 보관 규정이,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자, 몇 년 보관, 이런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이 기재사항,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책을 보세요. 예, 자, 밑줄 볼게요. 자, 155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작성은 무슨 성? 임의성. 그래서 첫째 줄, 두 번째 미쳤어요. 자,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계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려버린다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표준 서식 첫째 줄 국장 동그라미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별지 14호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로 정하고 있다. 이게 법정 서식이 있다. 이게 법정 서식이야. 있는데 권장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있어요? 자, 필수적 기재사항 간혹가다 시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 2, 3, 4 외우세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밑줄. 그 다음에 2번 거래 예정 가격 밑줄. 그리고 3번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줄. 그리고 4번 계공과 의뢰인이 뭐 할 사항? 준수할 사항. 준수할 사항 나와 있어요? 예, 그거 밑줄. 4가지 외워보세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 기재사항. 그러면 보통 중개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을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자,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약정 있으면
약정이 따른다. 양가로 4번 나와 있어요. 몇 줄? 두 줄 몇 줄 오세요. 자, 몇 줄 걷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은 이제 163페이지 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있잖아요. 그걸 옮겨 놓은 거거든요. 양가로 5번은 서식 내용이에요, 내용. 그것은 지금 이거 할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요. 지금은 이건 5, 6월달 이후에, 5, 6월달 이후에 서서히 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아시고, 일반 중개계약 일단 양가로 4번까지 공부하세요. 예, 서식까지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중개계약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이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예,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어디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전속 중개계약.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제재 있잖아요. 밑줄 긋은 거. 외우세요. 잊어먹더라도 외우세요. 그런 거, 외워 놓으세요. 잊어먹더라도 한번 쭉 외워 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하려고 한 게 나아요. 이런 것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